오늘은 간단하지만 예제풀이 한 두세 개 풀고요. 그리고 참고로 TE 모드하고 TM 모드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정성적으로만 설명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레이저 공학이라고 하는 뭐 별도의 과목으로 이제 수업을 듣는다면 이제 자세히 아마 배우겠지만 본 교재에서는 이제 가장 기본적인 것만 다루는 펀더멘탈이기 때문에 여기서 자세히 다루지는 않았는데요. TE 모드하고 이제 TM 모드라는 게 있어요. 이게 어떤 거냐면 우리 공진기의 길이 방향, 이 방향으로 정상파가 이렇게 진행이 된다 그랬죠. 그런 거를 우리 종축 모드라고 했습니다. 정상파의 진행 방향이 공진기의 길이 방향이랑 같은 것. 그런데 빛은 전자기파죠. 이제 전기장 성분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전기장 성분인데요. 자, 길이 방향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 길이 방향에 수직하는 성분이 두 개가 있어요. 이 파란색, 즉 이렇게 진동하는 전기장 성분이 있죠. 이렇게 그렸고요. 그 다음에 요 면, 이렇게 진동하는 면도 있죠. 그러니까 요 진행 방향하고 다 수직이죠. 하나는 이렇게 되고 또 하나는 90도 틀어서 이렇게, 즉 XZ면에서 진동하는 거예요. 이렇게 진동하는 거죠. 그래서 공진기 길이 방향이 이렇게 되니까 우리 이게 활성층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진동하는 거는 활성층의 두께 방향으로 이렇게 진동하죠. 이거는 활성층의 이 폭 방향으로 이렇게 진동하는 거예요. 이해가 가나요? 예. 그래서 우리 보통 반도체 레이저 다이오드에서는 이 빨간색 이렇게 진동하는 모드가 지배적으로 나타납니다. 이거를 트랜스버스 일렉트릭 모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T 모드 하면 여러분들 이걸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진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왜 이 모드는 잡히지 않느냐? 이 모드는 활성층의 두께 방향이죠. 그러니까 요 위에 이제 클레드층이 있고 아래도 클레드층이 있죠. 그래서 이 활성층이라는 것은 수 나노메타, 뭐 수십 나노메타, 굉장히 두께가 얇습니다. 그래서 이쪽 모드의 TM 모드는 잘 잡아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반도체 레이저 다이오드는 대부분 이 T 모드 성분을 다루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그림 그릴 때는 이 그림을 갖고 얘기를 했었죠. 여러분들 오해하실까봐 아마 지금은 당장 모르겠지만 나중에 이제 레이저를 깊게 배우게 되면 여러분들이 의문을 가질 것 같아서 미리 설명을 해두는 겁니다. 그림 그리기 어려워서 이걸 갖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나 실제는 이렇게 진동하는 빛을 이용한다. 그러한 T 모드가 지배적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알아둬야 되겠습니다. 이거를 자세한 걸 설명하려면 뭐 파동함수하고 그다음에 선택 룰 뭐 이런 것까지 다 논의를 해야 되는데요. 여기서는 그렇게 뭐 깊이 있게 논의하지는 않을 거고요. 그래서 이 두께 방향으로 진동하는 건 두께가 얇아서 이쪽 TM 모드는 잡아내지 못한다. 뭐 이렇게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굳이 얘기를 안 해도 종축 모드에서 T 모드를 가지고 항상 생각한다, 논의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림을 이렇게 그린다 할지라도 이 빨간색 이거를 꼭 기억을 하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문제들이 다 쉽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이 식을 꼭 암기라기보다는 이 식을 잘 이해를 하라는 뜻에서 이 문제를 이 식을 가지고 변형하는 문제들입니다. 자, 갈리마산 레이저 다이오드가 있어요. 공진기 미러의 반사율은 각각 10이고 90%다. 이때 이득과 손실의 값이 그 차이가 10, 20, 30, 40이다. 발진이 가능한 최소 공진기 길이를 구해보아라. 반사율을 50, 50 했을 때의 공진기 길이도 각각의 경우 모두 구해보아라. 자, 이 식에서 먼저 공진기의 길이를 구하라는 거죠. 그럼 우리 요 GTH-알파 여기 주어졌습니다. 먼저 40을 구해볼까요? 그럼 이렇게 되죠. 반사율이 0.1, 0.9. 그래서 구해보면 공진기 길이가 301마이크로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득과 손실의 차가 30이 되면 공진기가 어떻게 된다 그랬죠? 더 길어질 거예요. 그죠? 그러면 똑같이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죠? 여기 30 넣으면 됩니다. 30일 땐 400이 되고요. 20일 때 600, 10일 때는 1204 마이크로미터. 그러니까 이 값을 만족하지 못하면, 이 값보다 짧으면 발진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런 앞에서 설명했죠. 잘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반사율을 50, 50으로 했을 때는 어떻게 되나요? 자, 공진기 길이가 되게 짧아졌죠? 그래서 30이 될 땐 230일 각각 한번 대응해 보세요. 계속 짧아지죠? 공진기가 짧다는 얘기는 문턱 이득이 작아도 충분히 발진을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 경우가 문턱 이득이 더 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진기를 굳이 길게 안 해도 된다는 거죠. 이렇게 짧게 해도 충분히 광자를 증폭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1번하고 2번 어떤 게 더 좋겠습니까? 2번이 얼핏 보기엔 더 좋아 보입니다. 그죠? 문턱 이득값이 작아지니까 공진기 길이를 구태여 길게 할 필요가 없으므로 이게 더 좋아 보이는데 실제 레이저 다이오드 설계는 이렇게 하지 않고 이쪽이 더 가깝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반사율을 비대칭으로 설계한다는 겁니다. 공진기를 앞에 미러가 있고 뒤에 미러가 있죠. 뒷 미러의 반사율을 아주 높입니다. 앞에는 굉장히 떨어뜨립니다. 왜냐? 바로 빛이 이쪽으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쪽에서는 빛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가급적 다 반사시켜서 이쪽으로 오게끔 해야 됩니다. 그래서 비대칭 반사율 구조를 갖는 거고요. 만약에 이렇게 대칭적으로 가지면 출력이 분산이 됩니다. 앞으로도 빛이 나오고 뒤로도 나와요. 반사율이 이렇게 떨어지니까 50%는 빛이 나간다는 얘기죠. 출력이 분산됩니다. 근데 우리가 목표로 하는 것은 빛이 앞으로 나와야 되니까 앞의 반사율을 확 떨어뜨리고 뒤쪽을 아주 높게 합니다. 그래서 문턱 이득을 손해 본다 할지라도 광출력을 앞쪽으로 다 모으기 위해서 이렇게 비대칭 설계를 한다는 거. 요거를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두 문제만 풀어볼까요? 자, 갈리마산 레이저 다이오드의 흡수 계수는 10이다. 공진기 미러의 반사율은 각각 0.05, 0.952다. 공진기의 길이가 350 마이크로일 때 문턱 계수, 문턱 이득 계수 GTH를 구해봐라. 자, 이 식이죠 또? 자, 이 식에서 GTH는 자, 흡수 계수가 10이라 그랬죠. 그 다음에 공진기 길이가 단위 통일해야 되겠죠. 마이크로로 다 통일했습니다. 그래서 아니죠. 센티미터로 통일한 거죠. 센티미터로 통일했습니다. 35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분의 1. 그 다음에 ln 이렇게 써서 GTH는 14.353. 그래서 GTH-알파라는 것은 4 정도 나오죠. 그러니까 공진기 길이가 굉장히 길어졌기 때문에 이 문턱 이득이 굉장히 줄어든 겁니다. 자, 다음 문제 한번 볼까요? 갈리마산 레이저 다이오드가 있다. 이득과 손실의 차가 40 정도다. 공진기 길이가 200 마이크로이다. 이때 공진기 미러의 반사율이 동일하다고 가정하고 반사율을 구해보아라. 자, 이 식이죠? 그죠? 이 식 나오기 전 단계 식입니다. 여기에서 자, GTH-알파가 40이고요. 공진기 길이가 200 곱하기 자, 센티미터로 단위 환산했습니다. 10의 마이너스 4승. 그래, 그 다음에 반소율이 같다 그러니까 요거에 R 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R이 됩니다. 이꼴 1. 그래서 R은 0.4493. 그래서 반사율은 44.93. 그래서 공진기의 앞면의 미러의 반사율도 44.93. 뒷면도 44.93. 그렇지만 아까 10-6에서 설명했듯이 이쪽은 반사율을 높이고 이쪽은 빛이 나오는 쪽은 반사율을 떨어뜨린다. 그게 설계법이라는 거 잘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쳤고요.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는 이제 분포 기환형 레이저 다이오드가 있습니다. DFB 레이저 다이오드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단일 모드 레이저 다이오드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패브리페로 레이저 다이오드는 전부 다중 모드였는데 이 레이저 다이오드는 딱 피크 특정한 파장의 피크 하나만 방출합니다. 그래서 단일 모드를 어떻게 만드는가를 이제 설명을 할 텐데요. 이렇게 공진기 길이를 짧게 하지 않고 DFB
레이저 다이오드를 어떻게 만드는가를 정성적으로 설명하고요. 그 다음에 뭐 어느 정도의 단일 파장이 나오는지도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되겠습니다.